자, 2번을 풀어볼 건데요. 2번은 이렇게 일단 얘 두 물체를 각각 받는 힘만 한번 생각해 봐. 이거를. 그러면 스몰 m은 초기 속력은 V0고 반대편으로 마찰력 받아요. 마찰력 F. 그럼 라지 m도 마찰력 F 받아서 가속하겠죠. A는 점점점 속력이 줄어들고 M은 라지 M은 점점점 속력이 커져서 언젠간 똑같아질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찾아야겠네. 정지 마찰 개수가 μs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μsmg가 되겠죠. 그럼 m 빼야지 여기서 μsg가 되겠죠. 그러면은 m의 상황을 그려보면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마이너스 μsg t, 라지 m의 상황을 그려보면은 나중 속력은 µs m 라지 m분의 스몰 m µs g t 이렇게 되겠죠. 이 f가 얼마인데 여기 f가 마이너스 µs mg잖아. 그러면 얘 가속도는 요게 될 거고, 얘는 거기다가 여기를 뭘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자기 자신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5m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m을 5m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5분의 1 뮤 g t가 될 거 아니에요? 뮤 sg, g가 아니라 s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m 대 5m으로 했으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스몰 m짜리는 V0에서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라지 m은 이렇게 증가해서 만나겠죠. 그때가 언제 이 속력이 6분의 1 V0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리고 일정하게 될 거고, 만나는 시간, 요 시간도 찾을 수 있죠. 둘이 같다고 놓으면 시간도 찾을 수 있잖아. 그 시간을 대입하면 6분의 1 V0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다 찾은 거죠. 이것만 하면. 그래서 연립해서 t 찾고 집어넣으면 최종 속력 알 수 있고. 다 써줘야 돼. 또 어떤 문제가 안 됩니까? 4번. 그렇죠. 4번 같은 거가 이게 아마 이거 학교에서도 이걸 하긴 하더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뭐냐, 수학이야. 따지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세타래. 그러면 이거 x축이고 이거 y축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상수가 나오네. 2의 제곱 4. 그럼 미분해봐 이거. 2x에 vx 더하기 2y에 vy는 0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vb를 찾으래. vb. 그럼 a의 속력이 5라고 돼 있잖아요. a의 속력이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게 5네. 5. 그럼 이 순간 60도일 때 이르는 순간 60도일 때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죠? 60도일 때 다시 2에 x에 5m/s 플러스 2y에 vy 이꼴 0이니까 vy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a와 b의 수직 방향 홈이 60도의 각을 이룬다. 그럼 뭘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루트 3대
2가 되겠죠. x 대 y는 루트 3 대 2가 되겠죠. 이게 60도면은 특수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루트 3 대 얘 2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vy는 5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간데 어차피 이 식에서 어차피 얘도 날아가잖아. 어차피 2도 필요가 없고 오메가가 공부하다고?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y고 x고 2에 여기를 알파라고 해봐. 알파. 그럼 코사인 알파는 2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다음에 dt d 알파가 되겠죠. 이거 2분의 dt d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알지 않나? 이거 그 값을 5잖아 5. 그리고 몇 도일 때라고 했어요? 60도죠 60도 60도 아니 30도가 되겠죠. 알파를 잡았으니까 이거 60도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30도가 될 거 아니에요. 다르게 해도 된다는 소리지. 여기다가 30도 집어넣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오메가잖아. DTD 알파. 이게 A에 대한 B의 각색도면은 A를 고정시켜놓고 B를 돌릴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각속도는 서로가 뭐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각이 움직이니 각속도는 각이 변하는 정도야. 세타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X로 했을까? X 속력을 아니까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근데 3시간부터 공수가 있거든요. 저기 행정지에서 여기 쓰라고 해서 그랬는데 자, 그게 또 어떤 게 안 되십니까? 6번이 무엇이냐? 이거? 아니 저게 왜 어. KX죠? 6번이 KX냐고? 이러고 가만히 놓았더니 바닷가에 비켜서 내려오는데 찌쭉 걸렸다. 등간계가 위쪽으로 등가스 운동하는 도중에 했더니 내려오는데 0.5T가 걸렸대.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마찰 개수고 자, 그럼 써보면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고 그러면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EMG고 그다음 위로 작용하는 마찰력을 찾아야겠죠.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EMG EM의 10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찰계수 2배의 KX의 9
M. 그거에다가 늘어난 게 지금 X만큼 압축했으니까 다시 KX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음. 저 오른쪽 하나만 봐가지고 단으로 보면은 여기서 MG가 내려가고 이게 벽에다가 이렇게 2분의 KX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KX? 왜 2분의 KX예요? 어차피 수직항력 똑같은데 모든 힘은 탄성력인데요. 바닥에 양쪽 벽의 수직항력이 KX란 얘기지. 양쪽 벽이 왜 둘 다 KX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용처를 이렇게 압축했으면 네. 이쪽으로도 KX고 이쪽으로도 KX지 당연히. 반이 아니라. 어씨 그런데요? 조금 참. 그럼 요것이 M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m/s 제곱이 나오나봐. 그럼 시간이 절반이 되려면 가속도는 몇 배 돼야 될까? 자, h는 2분의 1의 h제곱이니까 똑같은 거리 내려와. 가속도와 시간은 제곱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반절 걸리려면 가속도가 4배가 돼야 되죠. 따라서 겉보기 중력이 4배 커져야 돼. 그러면은 그 가속도의 3배로 움직여줘. 됐습니까? 7번 이거 이거 얘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밀도가 균일한 미끄러지다가 그리고 전개선이고 딱 마찰에 다 들어가면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마찰이 있는 면이고 이렇게 들어갔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어. X만큼 들어갔다 합시다. X만큼. 근데 이러면은 뭣도 커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직항력도 마찰 개수는 커진데 질량은 수직항력 질량이잖아요. 수직항력 질량. 자, 생각해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마찰면의 수직항력은 커지죠. 근데 뭣도 커져? 자신의 그 수직항력의 마찰을 받는 질량.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도를 한번 이해해봐. 1번이냐, 2번이냐를 생각하는 거야. 1번은 힘으로 해볼 거냐, 에너지로 해볼 거냐.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이 변하게 되는 거죠. 마찰력이라는 힘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은 에너지로 한다면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2분의 mv의 제곱이 mu k mg l이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요 힘이 어떻게 되나 봐. 요 힘이 마찰력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가서 최종 마찰력이 얼마가 돼요? 이거 되죠. 0부터 요게 되는 거잖아. 0부터. 그리고 몇 차 함수로? 1차 함수죠. 그럼 2분의 1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힘으로 따져보면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거리 x에 따라서 1차 함수로 증가한다고. 그러면 여기 힘이 μk mg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뭐야? 이게 마찰력이 한 일이 된단 말이야. 마찰력이 한 일이 제 운동 에너지를 전부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만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봐. 이렇게 힘이 변하면 에너지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세요. 얘는 힘이 1차적으로 변하니까 평균 힘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8번, 9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주구장창 했었고 이런 건 맞아야 되고요. 예. 10번 틀리면 진짜 이거 큰일 나죠. 아, 유효질량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를 틀리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실수였어. 11번은 할 수 있겠어요? 11번은? 이것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주요 문제 이것도 11번 같은 거. 물론 12번은 학교에서 나올 확률이 적어. 왜냐면 유효질량 잘 안 쓸 거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출제가 되었다. 출제가. 유효질량이라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아이디어 삼아서 낸 겁니다. 8번에 3번? 아, 12번에 3번만 해달라? 아, 그러니까 앞에부터 해야 3번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식을 알아야 되니까 나도 식을 안 외웠어. 일단 좀 쓸게. 여기 장력이 여기서 느껴지는 1번 장력이 계산하면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해야 돼. m1 플러스 m2에 4 m1 m2 이게 되죠. 근데 그 반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고 유효질량 거기다 2배 해줘야겠죠. 따라서 자 2번 해달라고 했으니까 느끼는 m의 이펙티브 질량은 이렇게 되겠죠. m1 더하기 m2의 4배의 m1 m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효질량을 자 이만큼 박스로 친 거 저 유효질량을 m이라고 하면 다시 파란색 박스로 치면 이것도 m이 아닐까? 하나 더 해봤자 무한에다 1 더하면 무한 더하기 1이면 그냥 무한이지. 응? 그 저항할 때도 그런 거 했었잖아. 무한 저항 구할 때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되겠네. m1 하나 있고 나머지를 전부 구했다 생각하면 m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배의 m1 m리가 다시 m리가 되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나오죠. 이거 연산하면 연산하면 나오죠.
자, 여기까지 됐어. 이거 연산하면 답 나오고 3번은요 똑같지 않을까? 봐봐. M1이고 M1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M1은 M이고 M2부터 알파 M이래. 알파 M.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여기가 알파벳 M리가 될 뿐이야. 그냥 M1에 알파벳 M리, 그것이 다시 M리가 돼야 되겠죠.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돼. M, 알파 M, 알파 제곱 M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난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두 개 달았다 생각을 해봐. 이 검정색, 여기서 검정색이 알파벳만 늘어난 거잖아, 원래 거에서. 저게 알파벳가 늘어난다고 해서 얘가 다시 늘어나진 않습니다. 어차피 무한이니까. 자, 봐봐. M에 여기 알파 M에 알파 제곱 M에 알파 세제곱 M에 이거 어차피 싸그리 다 해도 그냥 이거에 알파로 본다 이거야. 알파로. 거기 어차피 저 자체가 무한인데 거기다 한 점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냐. 무슨 뜻이에요? 무한 때문에 그게 된 거야. 무한 때문에. 무한이라서. 뭐 3번까지는 뭐 굳이 뭐 필요 없는 문제고, 뭐 1, 2번은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옛날 스타일이라 현재적으로 내기가 좀 힘들지만, 과거 전용으로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운 받았어요. 자, 진도 나갑시다. 자, 질량 중심부터 다시 나갈 건데, 질량 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질량 중심은. 너 와이파이가 없어? 와. 자, 이거 꽂아. 이거 꽂아. 그 저속 충전기도 갖고 다니지 말고. 이거 저속 충전기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저속인데 충전기라고 고속일 리가 있겠습니까? 딱 봐도 저속이구만. 자, 질량, 무게, 이 시속 때운다고 생각하면 돼. 시속. 두 물체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시소를 태우는 점입니다. 저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셀 수 있으면 좋은데, 불규칙한 것들, 이런 불규칙한 것들, 그러면은 이 불규칙한 것들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잘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얘 무게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얘 무게중심이 어딘가 XCM이라고 치고, 그러면 전체 질량에 대한 토크 XCM은 M1G X1 더하기 M2G X2, 이런 짜잘짜잘한 미소 질량의 토크를 모두 합친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쓰면은 XCM은 질량분의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 xi 이렇게 되겠죠.
질량은 어떻게 표현해요? 질량은 인테그랄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dv 이렇게 되겠죠. 제 표현은 그래서 부피를 다루는 게 부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 이런 게 있었죠. 뭐 다 까먹었겠지만 작년에 열심히 했잖아. 부좌표계 원통좌표계. 자, 이게 셀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셀 수 없으면 여기다 뭘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전체 질량분의 인테그랄 x dm 요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행위. 첫 번째는 적분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으면 적분해야겠죠. 아주 간단한 형태 정도는 못 나올 정도는 아니다. 세 번째, 그 적분 또한 안 해도 풀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다 알려드려요. 세 번째는 여러분 처음 볼 거야. 수학에서 배우나? 수학에서 파푸스 굴딘 정리라고 알아요? 미적분에서 나올 텐데. 파푸스 굴딘. 아, 굴딘? 네, 굴딘. 파푸스의 정리가 있잖아. 그게 뭐야? 아,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성 정리. 그 파푸스하고 굴딘하고 두 명이 연구한 수학. 안 배우나? 그거 안 배워. 배우면 되지. 별것도 아니야. 뭐 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을 적분하지 않고 찾을 방법.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좌표를 내 맘대로 잡으면 됩니다. 좌표는 아무데나 잡아도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무게중심 위치는 똑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XCM은 다 더하면 11. 그래서 5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 있고 플러스 4는 곱하기 1이 돼 있죠. 이렇게. 와이파이가 보여요? 와. KT기가 2G. 그거. 아, 이거 진작에 잡아둬야지. AD4 그거야. 기본이 와. 일찍 와갖고. 쌤, 저 파스타 정밀한 이거 뭐야? 정밀한 게좀 화장실 좀. 갔다 와. 아까 갔다 오라는 게. 아까는 틀린 거 고쳐가지고. 자, 사람의 무게중심 구하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불규칙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사실 저울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저울 한 개. 그래서 이 나무판은 매우 가볍다고 치고 나무판은 이 사람의 무게중심은 어딘가 있어 여기.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얘가 1000N이라고 합시다. 1000N. 1000N. 1200 잡까 1200? 1200N. 최지환. 최지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기 수직 강력이 800N이야. 저울에. 그러면 당연히 머리 쪽의 수직 강력은 얼마입니까? 4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읽어내면 되는 거야. 아이디어 자체가. 면접 때도 잘 생각해봐. 토크는 면접에 출제돼도 무방한데요. 이미 물은 물투에 있는 얘기고 무게중심 구할 때는 저울 하나 하면 되겠구나. 불규칙한 무게중심 구할 때 토크로 하는 거니까. 따라서 XCM의 1200은 L 곱하기 800이 되겠죠.
무게중심의 토크는 시계 방향이고 서수직한 경우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게 같은 상태인 거예요. 따로 이게 답니다. 만약에 이 누워있는 나무판의 무게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줘야 돼요. 됐어요? 이 좋은 아이디어야. 요즘 면접은 수학이 이상한 거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강체의 질량 중심을 구할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저 강체에 첫 번째는 입자계로 바꿔서 생각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회전체를 이용하는 건데 회전체는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 입자계를 이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XCM을 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셀 수 있게. X1, M1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럼 방법은 조각을 내거나 아니면 붙여주고 떼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 다 해볼 테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음의 질량이라는 걸 떠줄 거예요. 음의 질량이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생긴 게 자 지금 아이고 얘는 4m과 마이너스 m 이 두 개가 조합되면 다시 원래대가 똑같죠. 얘 두 개가. 그러면 좌표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런 좌표를 잡았다면 얘는 00 좌표가 되고 마이너스 m은 4분의 A만큼 떨어져 있죠. 제 두 개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구합시다. X방향의 무게중심 구하면 전부 더하면 3n분의 0 더하기 마이너스 m의 4분의 A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A 이 지점이 나옵니다. Y는 어차피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이건 안 되네.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 3m짜리와 m짜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m짜리와 m짜리. 그러면은 얘는 여기 어딘가가 무게중심 좌표인데 그걸 모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놓고요. 얘는 4분의 a가 좌표가 됐죠. 무게중심이. 저거 두 개 합치면 무게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무게중심이 00점이겠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XCM은 0일 텐데 전부 합치면 4m분의 3m짜리는 마이너스 x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m짜리는 4분의 a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거 정리하면 x값 자체가 12분의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한 물체이지만 요령껏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없으면 붙여주고 떼줘서 입자 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림은 연속계입니다. 연속계이지만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입자계로 다룰 수 있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연습 4번. 얘도 연속계인데 적당히 잘라서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잘라서 두 개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무게중심, 여기도 무게중심. 각각 질량 똑같아요. M, N. 자, 귀찮으니까 좌표를 하나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버려, 이렇게 잡아버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잡으면 됩니다. 잡아서 XCM은 전부 더하면 2M이고 M짜리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죠. YCM은 전부 더하면 2M이고 M짜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게중심이 되겠죠. 연습 5번. 면 하나. 뚜껑만 면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둘러싸여 있고, 이거 무게중심이 얼마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게중심. 자, 얼마 나와요? 5분의 2L. 5분의 2L. 이 정도는 뭐 쉽게 하지 않을까? 과학학생 예전에 해봤을 거고. 그러면 뭐 이거 연습 6번은 과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만 주어지면 하는 거지, 이거는. 자, 이제 7번 같은 게 이제 주요 문제인데, 7번. 이거를 하나의 개라고 하고, 저 사람과 막대는 하나의 개입니다. 이 개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개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 풀 수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런 스타일들을 배울 거고, 이걸 쉽게 푸는 방법들을 나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방법만 가지고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좌표계를 바꿔서 쉽게 푸는 방법들을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의 위치는 어딘가?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았을 때 4m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스몰 m짜리가 막대기가 얼마?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럼 질량 중심 위치는 X는
합치면은 5n분의 m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분의 1 L 지점이 되겠죠. 자, 사람이 막대 위 걸어서 오른쪽 끝에 갔을 때 질량 중심 위치는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걸어갔어. 걸어서 저 끝으로 갔어요. 그럼 좌표가 얼마큼 변하겠습니까? 준기 얼마나 변하겠어요? 많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지. 왜 변해? 이 둘이 개야. 지들이 아무 짓을 해도 운동량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림으로. 자,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때 무게중심 좌표는 원래 한가운데에서 살짝 옆으로 왔어. 여기 있어. 여기. 그런데 사람이 걸어오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그랬나? 아이고. 동그라미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면 원래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동그라미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럼 항상 어떻게 될까? 자, 항상이라는 거는 얘가 원래 요 좌표에서 이렇게 다 보면 여기로 가 있어. 지금 사람이 얘 질량비가 지금 4대 1이니까 요게 1대 이게 4가 되면 되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다시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다시 무게중심 원위치에 있어야 되거든. 움직이면 안 되거든, 무게중심에서.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4m짜리 움직인 거리는 1의 비율이 같겠죠. 그래야만 다시 무게중심이 그대로일 테니까. 앞에서도 한번 해드렸었고, 자, 8번 중기로 다시 해봅시다. 여기 키는 150이고 몸무게가 90이고 그러면 여기 28기 준섭인데 홍준섭이라고 모르지? 28기 진짜 150을 준비했어요. 군대 면제 아니야? 침대 무게는 10이래. 그러면 왼쪽 저울은 여기가 600이에요. 600. 여기가 600. 그러면은 침대 무게는 100이고 이 준섭이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있을 텐데 얘 무게는 600이죠. 900이네. 900. 그럼 머리 쪽의 수직 항력은 얼마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40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울 하나만 있으면 불규칙한 이러한 연속체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다. 토크를 이용해서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서 시계 방향 토크 0.75 곱하기 100N 더하기 x 곱하기 900N 요거는 1.5 곱하기 400이 되겠죠. 시계 토크하고 반시계 토크만 생각해서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계산하면 x값이 나오겠죠. 자, 실제로 이게 고급 물리에 이제 요런 문제가 있어요. 고급 물리에 뭐 아주 쉽게 낸다고 하면 연습 9번 같은 거.
이 정도는 공부했겠지 하고 내는 수준이면 이건데 이것도 매우 쉽죠. 밀도가 1, 2, 3이래. 왼쪽 M, 요거 2M, 요거 3M. 그럼 원하는 좌표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원하는 좌표? 원하는 좌표? 요게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면 근데 문제가 있네. 잡는데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잡아서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반절 저거 얼마? 4분의 A. 4분의 A가 되겠죠. 닮은 비 A에서 요게 2분의 A니까 4분의 A가 될 거 아닙니까? 높이는? 높이도 이 선분의 반절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간단한 거지 그럼. 선분의 반절이니까. 얼마나 좋아?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 이런 거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계산의 영역은 맡길 테니까 해보시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원판인지 구인지 판단을 하세요. 원판인지 구인지. 일단 원판이라는 거 해봅시다. 원판이면 어떻게 할 거냐? 전부 채워. 얘를 빈 곳을 채웁니다. 그럼 비어있기 전의 질량을 3m이라고 하면 얘는 m이 되겠죠. 어떻게든 입자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채운 거하고 다 채운 거 얘는 무게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4m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채운 거 얘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마이너스 m의 좌표는 2분의 r 0 되겠죠. 따라서 x는 다 더하면 3m분의 마이너스 m짜리가 2분의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좌표는 6분의 1r이 되겠죠. 주로 바꾸면 질량비만 달래주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거 이거 할리데이에 있어서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할리데이 연습 문제 요게 있어요. 뭐 다를까 이것도? 뭐만 표현하면 되지? 자, 생각해보면 좌표를 잡고 다 채워. 다 채운 거를 뭘로 놓을 때서 동그라미는 뭘로 놓냐 이거죠. 이럴 때는 뭐가 편하냐? 밀도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밀도. 면밀도로. 아주 얇은 면이라고 합시다. 면밀도로. 그럼 다 채웠어. 다 채운 거는 시그마에 2R2R이니까 4R 제곱일 거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M으로 하면 되잖아. 저거는. 마이너스 시그마에 파이 2분의 R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럼 다 더해. 저 두 개를 더해버리면 시그마에 4R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 질량분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파이 4분의
R제곱이라는 질량이 2분의 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계산한 게 X좌표가 되겠죠. Y좌표는 동일한 곳일 겁니다. 표현하는 것만 잘 해보시면 돼요. 표현하는 것만. 자, 연속체의 질량 중심은 당연히 얘가 밀도가 균이라면 한가운데겠죠. 밀도가 균이라면 그나마 출제됐던 거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출제됐던 거. 첫 번째는 밀도만 달라지는 경우, 이것만 달라지는 경우인데, 달라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K, X제곱 또는 X분의 K.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어. X제곱 또는 뭐 X분의 K, X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좌표를 잡았으니까 이모의 한 dx 지점에 해당되는 dm을 생각하면 dm은 람다 dx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x 지점에 있는 미소 토크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쓰자. 자, 전체 질량분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구해야죠?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K X 요게 밀도니까 밀도 곱하기 본인의 길이 dx. 자신의 질량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면 부피를 적분하면 되고 면 밀도면 면 적분하면 되고 길이니까 길이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고 계산합시다. 이거 그럼 2분의 1 KL 제곱 나오겠죠. 2분의 1 KL 제곱이 나오겠죠. 아래가 위에 거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X의 dm 람다 dx가 될 거 아니에요? xdm이니까. 근데 이 람다가 뭡니까? 람다가 k의 x제곱 dx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적분 못합니까 이거? 적분 할 수 있잖아. 2분의 1의 kl제곱에 3분의 1의 KL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3분의 2의 지점이 나올 거예요. 수학적인 방법을 요구하면은 람다는 x분의 알파 선밀도를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럼 전체 질량은 0부터 L까지 알파의 x분의 1의 d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뭐가 나와? 알파의 ln L이 나오겠죠. ln 함수 나올 거 아닙니까? 분자는 0부터 L까지 알파의 x분의 1의 xdx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오지. 1.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알파 L.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파 없어지고 ln L분의 L 나오죠. 굳이 바꾼다면 요 세 가지 경우일 거라고. kx이거나 kx 제곱이거나 x분의 k거나 저런 형태들로 나올 거다.
자, 반고리의 질량. 반고리의 질량 중심은 조금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질량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좌표에 있어? 무조건 y 좌표만 있으니까 y로 떨어진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y로 떨어진 거리. 그래서 YCM은 쟤들 전부 더하면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럼 남다라는 건 이거겠지. 선밀도는 전체 질량을 파이 R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선밀도가 될 거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거의 2배. 그럼 DM이 어디로 가 있냐? 그러면 요 값일 거 아니에요. 요 길이 R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DM은 어떻게 표시해요? DM은 RD 세타 곱하기 람다가 되겠고, 따라서 XDM을 표현해야 되니까 X는 R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DM 꼴은 R에 람다의 D 세타가 될 거 아닙니까? 뭐 R제곱 람다 R제곱에 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삼각함수 적분만 하면 되겠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삼각형 모양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삼각형 같은 또 함수로 나오는 경우 있고, 막 굳이 저걸 뭐들어 낼까? 내면 반원, 반구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굳이 한다면 반구의 무게중심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반구의 무게중심을 내가 여기 해놨어. 반구 요거는 원판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요거 dy고, 그러면 이 dm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 dm 그럼 반지름 생각해요. 반지름 요거 r이니까 r이고 여기가 y야. 그러면은 dm은 2배 루트 r제곱 y제곱, 거기에다가 dy를 곱해서 시그마를 곱해주면 면 곱하기 면밀도니까 질량이 되겠죠. 그걸 0부터 y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리 어려운 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치환해도 되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는 뭐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굳이 일할 필요 없다고. 알면 일단 알아야겠지만 이거를 굳이 적분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회전체 부피. 자,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회전축이에요. 이게 요 x축을 회전축으로 생각해 봐. 그리고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 떨어져 있어. 무게중심이. 저거를 YC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쟤를 한 바퀴 뺑 돌리면 뭐가 돼요? 쟤를 그래서 반원을 한 바퀴 뺑 돌리면 9되죠. 9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은 회전 전의 면적, 저 면적 파이 r의 제곱의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다가 2파이 ycm 해주면 돼요. 자, 쓰면 여기가 회전체 부피, 그 다음에 어떤 면을 회전했는가, 그러면 그 면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거 자, 이 글바 쓰지 말고 잠시 할 테니까 요거를 보면 얘가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이 무게중심이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한 바퀴 돌 때 호의 길이, 이걸 곱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럼 ycm 구해봐. 다 똑같지, 이거하고 계산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는 수학 문제입니다. 물리가 아니고 파푸스 굴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수학을 할 줄 아니까, 뭐 모르면 그냥 외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할 줄 아니까 다음 시간에 토요일날 조금 더 정리해보고, 파푸스 굴딘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푸는 것들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어서 해봅시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